부산러 전입신고. 안녕하십니까. 부산러 부산 삼촌 부산형 부산오빠 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새내기 어리둥절 좌충돌 금란입니다. 네, 새해가 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한 살 잘 드셨습니까? 저는 한 살 까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2023년이잖아요. 네. 만나이 적용 회차의 해 아니에요. 맞네. 아, 그게 만나이로 해서 몇 살인지 물어보지 않겠고요.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작년보다는 한 살이 어려졌고 오호. 올해보다는 2살이 어려졌다. 이야, 근데 나이가 좀 들면 만나이나 안 만나이나 그게 그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어리구나. 아, 네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출발해 볼까요? 부산러 전입신고 출발합니다. 부산러 쪽지 시험. 네. 제가 훌륭한 부산러가 되기 위해 부산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부산 한본어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본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본어. 네. 한본어 난데스까? 아, 이건 아니구나. 네. 한국어와 일본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이게 요즘은 밈으로 이게 장난처럼 왜 개그 프로그램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부산은 특히 일본 단어 말을 많이 써요. 네. 아마 일제 시대 이후로도 이게 아무래도 일본하고 교류가 많다 보니까. 여기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한일 교류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한일이 공식적으로 교류하지 않을 때도 부산의 국제시장이나 저기 책방물품에 가면 일본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밀수가 많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일본 잡지 못 구하는 일본 잡지 부산 와서 다 구해가고 이렇게 했어요. 일본과 부산의 역사의 교류로 생겨서 굳어진 말들이 그러면 한본어라고 하면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한본어가 부산에 있을지 혼돈이 궁금한데요. 일화를 좀 하십니까?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고등학교 그러면 때. 지금 우리 오늘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100%.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 띵동.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주유소 가서 만땅 넣고 차 빠꾸 할 때 뒤에서 알바가 왜 이래? 뒤에서 알바가 오라이 봐주니까 좋더라. 이거 쉽죠? 네. 주유소 가서 기름을 만땅 넣었는데 만땅이 뭐죠? 많이 끝 가득 넣었는데 넣고 이제 차가 이제 뒤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빠꾸는 뭐냐면 백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빠꾸. 네. 빠꾸. 할 때 알바가 뒤에서 오라이. 그렇지. 이거는 서울도 쓰나? 이건 옛날에 그 안내양 사람들 착착착착 오라이. 버스 안내양. 그 오라이도 그 올라이트를 일본식으로 읽어서 오라이 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그래요. 네. 근데 빠꾸랑 오라이는 약간 세트잖아요. 네. 그렇죠. 백 할 때는 빠꾸 할 때는 오라이 해줘야 되고. 그러면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띵땅. 니 왜 내 나와바리에서 오봉에 다대기 담아서 파노? 너 왜 내 구역에서 나와바리는 알죠? 네, 나와바리. 요즘 TV에 많이 나온다. 나와바리에서 오봉에 그치 다대기는 뭔지 알아요? 다대기 빨갛게 뭐죠? 국밥에 넣는 거. 양념장. 국어를 잘 못하시는구나. 왜? 요즘 제가 언어 능력에 술 먹으면 안 돼. 이상해졌어. 네. 오봉이 뭐예요? 넌 왜 나의 구역에서 네. 쟁반에 양념장을 담아서 팔고 있니? 오봉. 오봉이 쟁반이에요? 네네네. 그 양은 쟁반 아십니까? 이렇게 동그란 양은으로 돼 있고 가운데 꽃그림 같은 거 있고. 그거 알죠. 그걸 이제 부산에 오봉이라 그래요. 오봉. 할머니네 가면 다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다방에서 커피 배달하신 분들이 그 쟁반에 커피를 담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오봉순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요? 네. 봉자가 그 우리 한자로 치면 그 동이 분자요. 화분. 할 때 분자인데 이 분자를 봉이라고 읽고 앞에 오를 붙여서 오봉이라고 해. 근데 우리는 오봉을 쟁반을 오봉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3번 문제. 띵동.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하이바 쓰고 난닝구에 마이랑 땡땡이 몸빼까지 있고 다라이 하나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알 것 같아요. 자, 하이바 이거
뭐라 그래 나 헬멧. 이 사람 이상해. 니혼진 데스까? 니혼진 데스까? 네. 헬멧 쓰고 난닝구. 이거 뭐라 그러죠? 민소매 하얀 거. 민소매는 나시. 그럼 이거 뭐야? 이거는 러닝 셔츠. 러닝 셔츠에 그 자켓이랑 자켓이랑 땡땡이 몸빼까지 입고. 땡땡이 또 일본어입니다. 땡땡이 일본어라고요? 네. 왜요? 점박이라는 한자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땡땡 뭐 이렇게 돼서 그걸 한국식으로 땡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땡땡.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르는 일본어가 많구나. 네. 상상도 못했어요. 일본어 거라고. 몸빼 이거 몸빼. 그치. 몸빼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냉장고 바지. 월남 바지? 월남 바지. 아니야 무슨 바지. 아무튼 바지를 입고 네. 그리고 그 다라이. 나 진짜 큰일 났네. 이거 뭐예요? 이거 다라이. 바게스도 이 사람이 지금 바구니 하나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라이는 함지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함지. 큰 이런 함지 그릇, 함지 뭐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빨간색이 아니어도 다라이예요? 빨간색이 아니어도 그렇죠. 빨간색은 빨간 다라이, 파란색은 파란 다라이 이렇게 합니다. 김장 다라이. 오케이.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띵동. 부산에 오시면 찌개다시 이빠이 주는 횟집에서 새꼬시 한 사라 하고 소주 이빠이 드시고 다음날 회장은 복지리를 추천합니다. 부산에 오면 찌개다시. 야, 이거 모르면 부산에 살기 힘듭니다. 찌개다시. 네. 찌개 다시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데 술집을 다닐 수가 없어요. 술집에 가면 기본 반찬을 주죠. 네. 그게 찌개다시입니다. 이모요 찌개다시 좀 더 주세요. 이러면 밑반찬이나 기본 반찬을 더 줍니다. 네, 찌개다시 기억하시고. 풍성하네요. 이빠이 많이 주는 횟집에서 새꼬시 한 사라. 새꼬시는 그거예요. 그 생선 그대로 이제 뼈채 이렇게 써는 거. 맞아. 뼈채 썰은 생선을 새꼬시라고 하죠. 새꼬시 이게 일어였구나. 네, 일본. 뼈채 썰은 생선을 새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어 새꼬시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새꼬시를 한 사라에 한 쟁반? 접시에 사라를 접시가 일본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채 썰은 회 한 접시에 소주를 또 이빠이 드시고 다음날 회장은 복지리를 추천합니다. 보거를 하얗게 끓인 국을 추천합니다. 맞습니다. 하얗게 그러니까 지리 반대말은 매운탕. 빨간탕은 매운탕. 그러니까 복매운탕 하면 빨간색이고 복지리탕 하면 맑은 국물인데 지리도 일본 말이에요.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많구나. 네, 우리가 얼마나 일본에 가까이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띵동. 어릴 때 언니가 간지났지. 언니 따라다니면서 삐까번쩍하게 가오 잡고 같이 쎄쎄쎄하고 놀았다. 언니가 멋있었지. 그치. 언니 따라다니면서 삐까번쩍하게 이거 가오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오인데. 자, 이거 국어 시간이야. 자, 삐까번쩍의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휘황찬란하게. 그렇죠. 삐까번쩍도 일본어에서 온 거예요. 피카츄 알죠? 피카츄. 그렇지. 그래서 삐까번쩍인 거지. 그래요? 피카츄가 전기를 내뿜으면 번쩍번쩍 하니까 피카츄인 거고 피카피카 하는 거고 그거에서 온 게 삐까번쩍 삐까번쩍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오케이. 그래서 삐까번쩍보다 휘황찬란하게 이런 단어 쓰고 가오. 네, 가오가 뭘까요? 가오 약간 이렇게 겉멋. 가오가 원래 이거예요. 이거 면 얼굴. 얼굴을 들 수 없다. 면을 들 수 없다. 그렇지. 근데 낯을 들 수 없으면 부끄러운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쳐들고 다닐 만큼 엄청 잘 나간다. 가오가 있다.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가오는 얼굴입니다. 얼굴을 표현하는 일본 단어입니다. 네. 쎄쎄쎄도 일본에서 온 겁니다. 그럴 리가요. 맞아요. 쎄쎄쎄라고 시작하죠. 이건 내 어린 시절을 일본어로 부정하는 느낌. 그걸 알려준 사람 쎄쎄쎄를 누가 알려줬어? 동네 언니들이. 동네 언니들은 누구한테 배웠을까? 엄마는 누구한테 배웠을까? 할머니 누구한테 배웠을까? 할머니의 엄마. 그쯤 되면 일제 시대잖아. 그럼 쎄쎄쎄가 지금 쎄쎄쎄. 네, 일본은 똑같이.
오늘은 이사 이게 부산 한번어 특집이 아니라 국어 특집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일본 단어들 많았는데 아니 저는 그거 같아요. 이게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인지 다 알아. 그리고 그치. 우리 늘 많이 들어봤어. 친숙해져 있지. 근데 한국어로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너무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찌개다시 이런 거 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오늘 몰랐던 단어는 땡땡이, 오봉. 그 정도? 일단 찌개다시를 오늘 알아간 것만 해도. 네. 찌개다시는 뭐다? 기본 반찬. 오케이. 이모 찌개다시 더 주세요. 이모 찌개다시 많이 주세요. 너 해봐. 찌개다시 많이 주세요. 그렇지. 좋습니다. 많이 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 예전에는 외려 외색 짙은 단어라고 쓰지 말자고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단어들. 근데 이 요즘 너무 흔하게 쓰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어느새 부산 사람들이 많이 쓰는 부산말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과 교류가 많았던 또는 이제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일본이랑 교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말이 되게 그렇죠, 흥미롭고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금란이가 간다.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새해의 첫 태양. 새해 보러 갔다 왔겠구나. 네네네. 네, 일출 보러 다녀왔어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저희 집 근처에 한 10분 정도 걸으면 갈매길 시작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다가 근처에 있어서 너무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뜨는 태양을 보면서. 서울에선 어디 해 뜨는 거 보러 가나? 주로 서울에서는 딱 그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네. 종각에서 종친으로 듣거나 제야의 종소리 듣고 그걸 듣고 집에 이제 그 국밥 먹고 다시 들어가서 자거나 혹은 두 번째는 정돈 그 송구양신 예배 송구양신을 딱 하고 끝나면 한 2시. 그럼 그때부터 차를 타고 쏴요. 쏘기 시작하면 어디로? 정동진으로 쏘죠. 주로 다 정동진. 서울에서는 해를 볼 수 없나요? 서울에서 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구나. 빌딩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네, 그쵸. 12월 31일 날 친구랑 술을 먹다가 1월 1일에 우리 오늘 해 뜨는 거 보러 갈래? 라고 밤새 술 먹다가 해 뜰 때쯤 되면 이제 시부지기 걸어가는 거예요. 저기. 그럼 이제 저기 바다에서 이제 해가 뜨고 이러는데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서울에서는 저희는 도착하죠. 그리고 도착하면 진짜 보통 강원도니까 무지 춥잖아요. 맞아요, 발을 막 맞아요. 진짜 동동 구르면서 막 정신이 이제 막 너무 추워서 혼미해질 때쯤 옆에 이제 파는 오뎅을 하나 입에 넣어. 그러고서 하고 있으면 이제 저기서 이제 시커먼 데서 쫙 뜨기 시작해요. 그 정동진이 저는 사실 부산에도 태종대 가면 1월에 사람 많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 서울 사람이네. 대부분 서울 사람이고 그것도 아세요? 그 정동진 근처에 있는 강릉에 있는 숙소를 새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1월 1일 일출 뜰 때 그 사장님들이 문 두드리고 다니면서 해 뜹니다. 미리 깨워주는 것 때문에 거야? 나가세요 해 뜹니다. 모닝콜. 왜냐면 술 먹고 이렇게 하니까 다 서울 사람들이에요. 와 진짜 놀랐습니다. 진짜 이렇게 간편하게 일출 본 게 살면서 처음이에요. 아예 일출을 포기하거나 일출 보려면은 그냥 그 하루를 죄다 날리는 하루를 완전 투자. 그냥 내가 사는 영역 안에서는 해를 볼 수가 없네. 없어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볼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냥 정동진 무조건 정동진. 네. 근데 그러면은 부산 사람들은 부산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를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대표적일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냥 대충 뽑으면 이제 그러니까 동북 쪽에서부터 쭉 뽑으면 기장오랑대, 해동용사, 송정해수욕장, 달맞이고기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동백성 인어산, 광안리 해수욕장, 이기대 해수욕장도, 태종대 전망대, 영도 복례산, 송도 해수욕장, 암남공원 두도 전망대, 모른대, 을숙도, 가덕도, 세바지역. 예. 드랍 더 비트. 이거 뭐지? 비트 널 짜도 이건데. 비트 널 짜도. 네.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어디든 있으니까 그렇게 다들 많아지나 봐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 부산에 온 새내기한테 약간 추천해주고 싶은 숨겨진 스팟? 숨겨진 해맞이 스팟. 이건 숨겨진 게 아니라 조금 진짜 희귀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하고 싶은 게가 어디냐면 광안대교 알죠? 광안리 앞 해수욕장 앞에 가면 큰 다리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1월 1일 날 해맞이를 할 수 있습니다. 대교에서요? 네. 광안대교를 통제를 하고 한 3시간 동안 통제를 하고 사람이 걸어서 광안대교 위에 서서 망망대해에서 떠오르는 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광안대교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원래 그게 자동차 전용 도로로 개설이 돼 있고 개통이 됐었고 2021년인가 2020년도에 이제 사람들이 상시 좀 다니게 해주면 안 되냐 해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냥 행사 때만 개방을 해요. 그래서 1월 1일 날 해맞이. 네, 1월 1일에. 그다음에 7월쯤에 되면 이제 자체적으로 그 개방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있고 그다음에 10월쯤 되면 그 부산런이라고 해서 마라톤을 또 우리 바다 마라톤을 해서 해운대에서 이렇게 다리 건너서 광안리로 해서 이렇게 마라톤 할 때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가보는 게 좋아요. 따로 입장권을 구입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도로니까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 돼요. 사람들 많이 와요? 많이 옵니다. 그냥 신청을 해서 가보면 좋습니다. 부산이 다른 데에 비해 굉장히 따뜻했긴 했지만 바다 말고 이제 좀 덜 춥게 다른 데는 없어요? 바다 말고 산이 있습니다. 산에서 네, 황령산 보수대에 가면 산 정상이거든요. 정상에서 바다에서 촥 떠오르는 해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좋은 점은 그 봉수대 가까운 데까지 차로 갈 수 있다. 네, 걸어 올라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차로 계속 가다 보면 길 끝이잖아요. 그럼 주차를 하고 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봉수대고 바다가 보이고 부산이 다 내려다 보여요. 여긴 야경도 멋지고 꼭 한번 가요. 황령산 봉수대. 여기서 내려오면 재벌집이 있습니다. 재벌집에서 백숙 파나요? 재벌집 그 재벌집 말고 정심제 몰라요? 정심제? 백숙 파는 집 말고 정심제는 그거 아니에요? 그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집이 있다니까. 그 회장님 집 있잖아요. 회장님 성함 뭐야? 순양그룹. 그죠. 진양철 회장님 집이 거기라니까. 그거 부산에 있었어요? 네, 부산에 있습니다. 대박이다. 남천동에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지금 약간 늦게 저희가 이제 새해 딱 되고 시작한 일이, 그러니까 남편이랑 둘이서 가장 시작하고 끝을 빨리 낸 게 그거 정주행한 거거든요. 재벌집 막내 아들 최근에 다 봤구나. 네네, 최근에 다 봤어요. 보면 커다란 집이 있고 그다음에 차가 들락달락 큰 철문 쫙 그게 이제 그 입구고 들어가면 연못 있고 큰 건물 있잖아요. 그게 부산에 있어요. 오, 대박. 그 CG로 위에 기와만 올려서 원래는 없고 그 앞에 연못 있죠, 막 먹이 주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대박이다. 무지 크잖아요. 그죠. 땅 부지만 1만 8천 평이에요. 1만 8천 제곱미터니까 5,400평. 나무 맥거리께 2만 3천 그루가 있습니다. 미쳤나봐. 와, 진짜 크다. 원래 이제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50 때인데 그 1985년에 지었어요. 그 대통령 별장용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쪽에 있는 청와대다 막 이렇게도 불리고 했었습니다. 5,400평이면 그렇게 부를 만도 하네요. 그죠. 시장 관사로 계속 쓰여가지고 이게 크니까 전국 지자체 시장들 관사 중에 1등인 거야. 그래서 호화 관사라고 막 기사에서 까고 막 이랬거든요. 좀 억울하지. 오, 그렇구나. 근데 거기 되게 건물도 엄청 커 보였거든요. 네, 건물도 연면적 1, 2층 해서 730평이 된대요. 장난 아니죠. 네, 그 김중옥 건축가라고 서울에 올림픽공원에 가면 평화의 문, 자유의 문, 커다란 그 조형물 있잖아요. 그죠, 이거. 그거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집을 설계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80년대 당시 41억. 집 한 채 짓는데 41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은 안 쓰시는 거예요? 지금은 일반인도 갈 수 있어요. 일부만 개방 중이고 리모델링 한 다음에 이제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쓴다는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갈 수 있고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면 거기에서 뭔가 문화적인 어떤 것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가면 그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그 철문을 지나서 이렇게 쭉 한번 걸어 들어갈 수 있지. 정장 입고 가야겠다. 금난이 훌륭한 부산러가 되는 그날까지 부산러 전입신고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부산러, 부산삼촌, 부산 오빠, 부산형 수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좌충우돌 어리둥절 부산 새내기 금난이었습니다. 네, 간디. 잘 가래. 이제 부산러 다 됐다. 네, 간디.